자, 시작해 볼게요. 자, 쪽수로 따지면 우리 저번에 상용 로그부터 하거든요. 그리고 간단하게 순호 특강에 대해서 말할게요. 31반이랑 33반 학생들한테만 제가 문자를 보내고 있으니까 제 유튜브 채널 가면 오늘 지수, 로그, 유지부터 레벨 3까지 다 풀이한 거 올려놨습니다. 그거 나 어제 새벽 1시 반까지 녹화했어, 얘들아. 그러니까 나를 봐서라도 꼭 풀었으면 좋겠어. 학원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빨리 사세요. 사서 일단 푸세요. 뭐 어떻게 뭐 EBS 뭐 전략 뭐 그 설명이 한다고 하는데 설명을 잘 들어도 문제를 못 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거 미리미리 사서 좀 했으면 좋겠어. 자, 한번 질문 받도록 할게요. 53쪽에 215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질문이요. 215, 216에선 없습니까? 자, 그럼 54쪽 질문이요. 없습니까? 55쪽. 55쪽도 없어요? 56쪽. 그럼 끝났는데? 끝났어? 그럼 우리 뒤에 거 한번 찍어서 오늘, 먼저 개념 설명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 함수, 로그 함수입니다. 개념 설명 한 번도 안 했죠? 자, 오늘 한번 지수, 로그 함수 개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수함수라는 건 어떻게 생긴 걸 지수함수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걸 지수라고 배웠잖아요. 거기 앞에 y는이라는 걸 붙이면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수함수는 모양이 총 몇 가지가 있냐면요. a 값이 첫 번째 1보다 클 때와 a 값이 0과 1 사이일 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a를 우리가 밑이라고 하는데 밑이 1보다 크다라는 거는 자, 증가함수라고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x값이 커질수록 y값도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숫자 2의 x승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x가 커지면 커질수록 2의 거듭제곱도 계속 값이 커질 거니까 x값이 커질수록 y값도 커지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x값이 작아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분의 1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2를 넣으면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위에는 오히려 더 작은 수를 넣었더니 오히려 더 작아지죠. 분모가 커지니까. 그래서 x값이 작아지면 작아지고 x값이 커지면 커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특징은 뭐냐면 여기죠. y절편이에요. y절편이라는 건 x한테 0을 넣는 건데 모든 수의 0승은 1이기 때문에 지수함수는 0,1을 의무적으로 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해줄게. 0,1을 지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지수함수는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해요. 점점 근접하는 선이라는. 그러면 얘가 당연히 x값이 커지면 계속 커질 거야. 하지만 x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요? x축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얘는 점근선이 뭐냐?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x축이라고도 말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y는 0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아셨죠? 자, 세 번째. 정의역이라는 게 존재해요. 자, 우리 정의역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x에 넣는 수를 의미해. 그러면 요 x에는 뭐를 넣을 수 있니? 제한이 없어요. 0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1 넣어도 되고 루트 2 넣어도 되고 로그 넣어도 되고 1억을 넣어도 돼. 따라서 여기 x는 아무거나 들어가도 된다. 그래서 정의역은 모든 실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치역이 문제예요. 치역이라는 건 뭐야? 결론적으로 그 x값을 넣어서 나온 값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잘 봐봐. 양수를 넣으면 항상 양수만 나와. 근데 또 반대로 음수를 넣어도 항상 양수가 나와. 그럼 얘는 이 x의 모든 실수를 넣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 모든 실수를 넣어서 나오는 값은 양수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치역은 양의 실수다 라고 말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치역이랑 이 점근선은 서로 관계가 돼 있어. 그러니까 얘랑은 뭔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점근선이 y는 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y는 0을 기준으로 밑은 나올 수가 없다는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뜻은 0보다 작은 건 나올 수 없다라는 건 0보다 큰 것만 나온다 그랬으니까 치역이 양의 실수 이렇게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자, y는 4의 x-1 플러스 1이라고 해볼게. 바로 평행 이동도 같이 배울게. 자, 이 지수함수는요. 엄밀히 따지면 4의 x승이라는 요런 지수함수를 x축으로 얼만큼 옮겼죠, 여러분? 1만큼. 부호 반대로 말하면 되겠죠. y축으로도 얼만큼 옮겼어요? 1만큼 이동시킨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첫 번째.
이 지수함수는요 무조건 몇 콤마 몇을 지나냐라고 말하라 그랬어. 자, 얘는 무조건 몇 콤마 몇을 지날까요? 자, 즉 y절편을 말해달라는 거거든. 그럼 x에다 0 넣으면 뭐 나옵니까? 4에 마이너스 1 쓰니까 4분의 1이죠. 따라서 4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5가 나와요. 아, 얘는 0,4분의 5를 무조건 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요놈의 점근선을 찾아달래. 자, 선생님이 이 점근선을 찾을 때는 항상 설명하는 게 있거든. 뭐냐면 우리 지수함수는요 x축으로 평이이동을 시킨 것만 중요합니다. y축으로 평이이동을 시킨 것만 중요해요. 무슨 뜻이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얘를 x축으로 1만큼 옮겼고 y축으로 1만큼 옮겼죠. 그러면 점근선에 영향을 주는 건 누구냐면 얘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얘들아. 얘를 잡고 오른쪽 왼쪽으로만 왔다 갔다 해보세요. 너네들이 그래프를 그냥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점근선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 이렇게 x축인 것도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하지만 이 지수함수는요 위쪽 아래쪽 위쪽 아래쪽으로 움직이면 점근선도 같이 이동시켜져요. 그래서 이 점근선은요 y축으로 평이동시킨 것만 보시면 돼요. y축으로 1만큼 옮겼죠? 원래 점근선이 y는 0이었어요. 근데 얘를 1만큼 평이동시켰으니까 점근선은 y는 1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3번 정의역 말해달래요. 자, 정의역 당황하지 마시고 늘 모든 실수니까 그냥 모든 실수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4번 치역 찾는 거. 이거 치역 아직도 고3인데도 불구하고 못 찾는 학생들 되게 많은데 내가 아까요 치역은 점근선과 연관이 지어져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드릴게요. 엄청 쉽게 찾는 방법. 치역 물어보죠. 그럼 일단 점근선 쓰세요. y 쓰시고 1 쓰세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등호가 중요하거든요. 부등호가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림이 위쪽에 그려져 있으면 점근선보다 큰 거고요. 그림이 그 점근선보다 아래쪽에 그려져 있으면 치역이 작은 겁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잘 봐봐.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원래. 근데 얘를 오른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한 칸 옮겼어.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렸다고 칠게, 새롭게. 그리고 점근선이 지금 y는 1이 됐어. 자, 여러분 그래프가 점근선보다 위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어요? 위쪽에 있죠? 그러면은 치역도 그 1 점근선보다 위쪽에 있다라고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점근선보다 그래프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만 보면 돼. 위에 있으면 크다, 아래 그려져 있으면 작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문제 한 번만 풀어볼게. 자, 일단 좀 쉬운 거부터 풀까? 아, 쉬운 게 없네. 310번 한번 풀어보세요. 310번. 자, 310번 시작. 네. 아, 왜 갑자기요? 뭐 하다가, 알았어, 빨리 갔다 와. 네 얼굴 대문짝만하게 나올 거야. 얘 화장실 간대.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자, 일단 fx가 중요합니다. fx를 찾아봤더니 기울기가 뭐 나와요? 1분의 1. 그래서 기울기가 1 나오고 y절편이 1이니까 0 넣었더니 1 나와야 돼서 fx는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fx를 여기다 대입했어. 그럼 얘들아 이 식이 어떻게 바뀌지? 2에 잘 따라오세요. 여기 대신에 x 플러스 1 나오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만나서 마이너스 x가 되고 마이너스 1인데 얘가 만나서 플러스 1이 됩니다. 즉 이 그래프의 개형을 지금 찾아달라는 거야.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요 평행 이동을 가르쳐 드렸는데 대칭 이동은 안 가르쳐 드렸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총 배우는 게 평행 이동은 당연히 x축으로 얼만큼 옮길 거냐 y축으로 얼만큼 옮길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대칭은 총 두 가지도 똑같이 나오죠. 이 그래프를 x축 대칭 시킬 거냐 y축 대칭 시킬 거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우리 대칭 고1 때 배웠잖아요. x축 대칭하면 어디다가 마이너스 붙입니까? y에다 붙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x축 대칭시키면 식이 이렇게 나와요. y 대신에 앞에 음수 붙여서. 근데 우리 수학에서 y 앞에는 음수인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다시 음수를 곱해서 y는 마이너스 2의 x승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아셨죠? 근데 y축 대칭하면요. x 앞에 부호만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 개념만 들으면 얘는 최소한 y축 대칭된 거다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왜? x 앞에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거 진짜 많이 틀려요. 물어볼게. 얘는요. y축 대칭이 이루어졌어요. 맞아요. 정답. 그럼 하나만 더. 얘는요. x축으로 평행 이동했는데 얼만큼 평행 이동했죠 여러분? 1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까? 정훈아 몇이야? 얼만큼 이동시킨 거죠? 저는 x축으로? 자, 제일 많은 오답이 마이너스 1만큼 옮겼다라고 해요. 왜 마이너스 1만큼이 오답이냐면 애들이 이런 생각한 거야. 선생님 아까요 여기 부호 반대로 말하면 된다면서요. 그치? y는 2의 x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면요 얘는 x축으로 마사만큼 이동시킨 거예요. 얘 부호 반대로 해서. 그러면 선생님 얘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켜야지 얘가 플러스 1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거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2에 마이너스로 묶어서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얘는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켰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개형을 한번 유추해 볼게. 자, 여러분들 벌써 이렇게 두 가지 다 썼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럼 어떻게 생겼습니까?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이쁜 모양. 근데 1번 얘를 y축 대칭시키래. 이거를요 y축을 기준으로 꽝 접었다 펴보세요. 접었다 피면 요만큼은 어디 가서 묻어요? 여기 가서 묻어요. 그리고 요만큼은 어디로 와요? 요만큼으로 와요. 즉 요렇게 모양이 노란 색깔로 바뀐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 이 노란색이 어떻게 생긴 거냐? y는 2의 마이너스 x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을 붙잡고요 x축으로 1만큼 꽝 옆으로 한 칸 이동시키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래프상에서 큰 변화는 없어요. 한 대충 이렇게 그리면 돼요. 어쨌든 요거랑 모양이 비슷한 걸 찾아달래.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312번 풀어보세요. 잘 갔다 왔어요? 아니, 갈 때도 방송에 말했으면 왔을 때도 말해줘야지. 화장실 가. 어? 아니 제 채널에 들어온 사람은 다 보겠죠. 여긴 중계동입니다. 다 알겠죠. 뭐. 조회수 겁나 웃겨요 여러분. 반 조회수 우리 반 수업은 한 10회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죄송합니다가 100회를 넘었어요. 그거 왜 보시는 거예요? 삭제해버릴까 그냥? 안 되죠. 그것 때문에 타고 오는 사람도 있을 텐데. 선생님이 혹시나 해서 수능 특강을 쳐봤거든 유튜브에. 올해 거 푼 사람은 아직 나밖에 없더라고. 좀 뿌듯했어요. 올해 거 올린 사람은 아직 나밖에 없어. 그래서 빨리 보시고 빨리 내가 언제 내려갈지 몰라요. 확 내려버릴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에이. 자, 해볼까요? 312번. 자, 같이 한번 해볼게. 잘 봐봐. 요 그래프 위에 한 점 A가요. 아우, 짜증나게 이 A의 Y좌표를 알려줬어. 몇 컴마 3분의 1이래. 그럼 여기다 얘들아 뭐 넣어야지 3분의 1 나와요? 마이너스 1. 그래서 A 값을 찾았어. 근데 끝났어, 이러고. 왜 끝났냐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알려줬어. 어떤 점도. 그러면 이제 임의점을 둬야 되는데 C점을 두는 건 조금 위험해.
왜? C점은 그냥 Y축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둬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요 B점은 최소한 뭐야? 저 지수함수 위에 있기 때문에 요 B점을 내 맘대로 K,3의 K승이라고 둘게. 선생님 왜 C점을 안 두세요? 왜 그러냐면 A와 B점을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C점이래. 그러면 내분점 한번 찾아볼게. 자, 이제 와서 내분점 공식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마이너스 1,3분의 1과 K,3의 K승을 1대 2로 내분해달래. 자, 내분한다. 공식 뭐였죠? 둘이 더한 것분의로 시작할 거야. 그래서 1과 2를 더한 3분의로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대각선끼리 곱하셔야 돼요. 1 곱하기 K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뒤에 것도 1 곱하기 3의 K승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즉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C점이다 라는 겁니다. 내분점. 근데요 K값 모르잖아요. 아니죠. 엄청난 중요한 힌트를 줬어요. 내분점은 내분점인데 이 내분점이 하필 어디 위에 있어요? Y축 위에 있어요. 얘들아 어떤 점이 Y축 위에 있다 또는 X축 위에 있다 그러면 무조건 좌표 중 하나가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즉 Y축에 있다라는 건 바로 이 C점의 X좌표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K는 몇이다? 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B점은 2,9 이렇게 답을 찾게 되는 거죠. 문제가 뭘 찾아달래? B의 Y좌표 찾아달래. 답은 9, 5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요 뒤부터는 조금 이제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건 숙제로 해보자. 자, 그 다음 이제 평행 이동 쪽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319번 시작. 많이 좀 수업시간 좀 봐줘. 나 너무 힘들었어 촬영하는데. 알았지? 산 사람 혹시 수능특강? 수학원. 뭘 없어? 내가 오늘도 갔다 왔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자마자도 갔다 왔는데. 뭐가? 수학원? 수학원만 있다니까. 수학원만 들어왔어 지금. 누가 다 사간 거야 그럼? 말이 안 되는데. 나 아까 수원 그래도 한 20권 있는 거 보고. 오늘 아침 11시 40분.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애들 제일 많이 실수하는데요. X축으로 N만큼 표현을 시켰다면 제일 많이 하는지 이렇게 쓰는 학생 진짜 많아요. 이렇게 쓰면 무조건 틀린 거죠. 이게 왜 틀린 거냐면요. 얘는 N만큼 평이동시킨 거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얘는 2분의 N만큼 평이동시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를 2로 묶어야 되거든. 따라서 X축으로 평행이동시킨다 그러면 꼭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5, 2, 그리고 괄호 열고 X 빼기 M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M. 얘가 바로 M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예요. 이렇게 평행이동시켰더니 얘가 됐대 얘들아. 근데 얘 잘 보니까 25는 5의 제곱이야. 그래서 얘랑 지수 법칙에서 곱하기는 더하기로 갈 거니까 5에 2x 플러스 2가 될 거고 플러스 2야. 그러면 결국 얘가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얘를 한 번만 더 지수를 전개해주면 2x-2m이 될 거고, 그래서 바로 여기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m이랑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 2m이 2와 같다. 그래서 m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거 뒤에 n이지. 그리고 얘는 y축으로 얼만큼? 2만큼 평이동을 시켰다. 그래서 n은 2.
정답은 몇이다? 2번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요거 이제 내신 스타일 문제긴 한데 이거 생각보다 애들 되게 많이 못 풀어요. 325번 풀어보세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못 풉니다. 325번. 자, 끝. 지금 정도면 풀려야 되는 문제래. 2012년 4월 가형 이과 11번이긴 한데 3점짜리니까. 자, 여기서는 제가 아까 개념 설명할 때 중요시 말했던 게 엄청 빨리 도움이 돼요. 뭐냐면 지수함수는 y축으로 평이동을 시킨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y축으로 평이동을 시켜야 점근선이 바뀌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그림 봐볼까요? 점근선이 뭡니까? y는 2예요. 점점점이 이렇게 가 있죠? y는 2에. 이게 바로 점근선이야. 그러면 원래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모듈이 다 얘입니다. 가장 시초, 태생.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냥 지수함수는 태어나면 일단 점근선은 다 y는 0이야. 근데 y는 2로 바뀌었어. 그럼 평이 이동됐다는 거거든. 그럼 얘는 x축으로 평이동을 시킨 게 아니라 y축으로 평이동을 시킨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y축으로 얼만큼 옮긴 거예요? 이만큼 평이 이동시킨 거야. 그럼 y축으로 이만큼 이동시켰는데 지수함수에서 도대체 그럼 어디가 y축으로 평이 이동시킨 거냐? 바로 이쪽이죠. y는 2x 플러스 a, b. 즉 여기가 바로 y축으로 평이 이동시킨 거나 마찬가지니까 바로 2가 b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이쪽이 점근선을 뜻해요. 점근선. 그러니까 원래 태생, 태어나자마자 점근선은 0인데 2로 갔다라는 건 y는 이만큼 평이동시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자리가 요 뒤이기 때문에 b는 2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식이 어디까지 완료가 됩니까? 여기까지 완료가 돼요. 자, a값 찾는 방법은 너무 쉽죠. 마이너스 1,10을 지난다. 지난다 두 글자로 대입이죠. 따라서 여기다 대입하면 요렇게 될 거고 넘어가서 8 될 거고 8은 2의 3승이나 마찬가지니까 2의 3승이 2의 마이너스 2 플러스 a랑 같겠다. 그래서 a는 정답은 5 이렇게 돼서 a와 b를 더한 정답은 3,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프를 보고 지수함수를 유추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수함수입니다. 자, 이제 로그 함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는 서로 무슨 관계죠? 역함수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역함수 도대체 뭐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뻔질나게 y는 ax승을 막 공부했어. 그럼 요놈의 역함수를 구하면 x랑 y를 자리 바꾸면 이렇게 될 거고 얘를 다시 y는으로 고치려고 로그로 바꾸면 로그 a르미터라는 x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로그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도 요 a 여기서도 지수함수에서 a를 밑이라고 불렀고 로그에서도 여기를 a를 밑이라고 부를 거기 때문에 그림도 얘도 똑같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 왜? 얘도 a 값에 따라서 두 개이듯이 얘도 a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두 개 나와야 되거든. 그럼 1번 만약에 밑이 1보다 크다면 2번 만약에 밑이 0과 1 사이에 있다면 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그림을 외우기 싫으면 얘들아 이 그림을 외운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줘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한 번에 오버랩을 시켜드릴게요. 무슨 뜻이냐? 만약에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y는 a의 x승. 여기서 a는 지금 1보다 클 때지. 얘를 y는 x라는 선, 여기를 y는 x라고 해볼게. 이게 y는 x야. 이 선에 대해서 접었다 펴볼게. 접는 선으로. 그럼 이거를 꽝 이렇게 접었다 피면 이쪽은 어디 와서 묻어요? 요렇게 와서 묻어요. 이게 바로 로그 a르미터라는 x고 그게 a가 1보다 클 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일단 두 번째 그림부터 먼저 또 그리고 시작할게. 자, 두 번째
이거 두 번째는 좀 그나마 좀 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원래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그럼 얘는 똑같이 y는 a의 x승이지만 a가 지금 0과 1 사이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잘 봐. 얘도 y는 x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걸 기준으로 또 접었다 펴볼까? 그럼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비 모양. 이게 바로 로그 a 리미터라는 x고 얘는 a가 0과 1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걸 선생님이 한 번에 그려놓을게. 다시 저 뒤에 있는 애들도 볼 수 있게. 로그 함수는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야. 그리고 얘는 a가 1보다 클 때, 얘는 0부터 a가 1까지일 때. 그러면 잘 봐봐 얘들아. 한번 대답 마음속으로 해도 돼. 대답하실 분들은 대답하시고. 자, 지수함수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우리 지수함수는요. 점근선이 뭐였죠? x, 축. 다른 말로 말하면 y는 0이었어. 두 번째 정의역이 뭐였죠? 모든 실수였어요. 됐죠? 세 번째 치역이 뭐였죠? 양의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세 개 찾았죠?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로그 함수는 정확하게 얘와 얘는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반대로 말하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 얘의 점근선은 뭐냐? 아까 지수함수에서 점근선은 x축이었어. 그럼 얘는 y축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x는 0이라고 말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두 번째 정의역 말하자는 거야. 정의역이랑 치역. 그럼 잘 봐.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였고 치역이 양의 실수였지. 그럼 정확하게 걔네들이 자리를 바꿔서 정의역이 오히려 양의 실수고 치역이 모든 실수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 거꾸로 말하면 되는 거지. 아셨죠? 그리고 이 정의역을 찾는 걸 애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데 정의역은 우리 앞에 지수로그 공부할 때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밑이라고 하고 여기를 진수라고 했어요. 그쵸? 우리 밑과 진수 조건 좀 한번 읊어줄래? 밑은 항상 무슨 수여야 돼? 양수. 그리고 뭐가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돼. 밑은. 자, 두 번째 진수는 무슨 조건이어야 돼? 항상 양수여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의역이 늘 여기가 항상 무슨 수여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 그래서 정의역이 모든 양의 실수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예시를 들어줄게. 예를 들면 y는 로그 2루미터라는 x 이렇게 생긴 게 있었어. 자, 한번 읊어볼게요. 쟤는 일단 증가함수입니까? 감소함수입니까? 증가함수죠. 왜? 밑이 1보다 크니까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도 점점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정의역 좀 찾아줄래? 정의역 뭐지? 여기에는 뭐 못 넣어? 음수 못 넣지? 양수밖에 못 넣지. 그래서 얘는 정의역이 양의 실수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자, 점근선 말해볼래? 점근선. 무슨 축? y축 또는 x는 0이라고 말하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이제 얘를 조금 평행 이동시켜 볼게 얘들아. 이렇게 생겼어. 자, 이제 요거를 찾아내면 끝나는 겁니다. 다 이해하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얘는 증가함수입니까? 감소함수입니까? 증가함수죠. 왜? 밑이 1보다 크니까. 자, 그 다음 얘는 x축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시켰습니까?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이야. 자, 이거 점근선 좀, 정의역부터 말할까? 이거 정의역이 뭡니까, 여러분? 정의역. 정의역 어떻게 빨리 찾아요? 아까 말했잖아. 여기는 뭐 올 수밖에 없는 자리야? 양수지. 따라서 얘 정의역 말하시면 이렇게 말하면 돼. 저기 x 플러스 4가요. 늘 양수여야 돼요. 이게 정의역이에요. 끝.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것도 정답입니다. 굳이 서술형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쓰는 게 사실 정답이고요. x는 마사보다 큰 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치역은 뭡니까? 항상 모든 실수요 라고 말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점근선이 문제거든요. 점근선. 점근선은 로그 함수는 좀 찾기 쉬워요. 여러분, 요 진수가 0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여기 로그 2루미터란 0 이런 거 못 봤잖아요. 그럼 여기 0 넣으려면 x에다 뭐 넣죠? 마사 넣죠? 걔가 바로 점근선입니다. 그래서 x는 마사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아까 다 반대라 그랬잖아. 우리 지수함수는요, 아까 어느 축으로 평행이동시켜야 점근선이 바뀐다 그랬지? y축. 그러면 로그는 반대예요. 요렇게 움직여야, 즉 x축으로 평행이동시켜야 점근선이 바뀝니다.
무슨 뜻이냐면 잘 봐. 집중해야 돼. 재수한다. 자, 요 세 가지를 점근선을 비교할 줄 알면 이해한 거예요. 자, 얘 점근선 뭐죠? 점근선. x는 0이라고 쓰시면 돼요. y축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자, 얘는 점근선이 뭘까요? x는 1입니다. 자, 얘는 점근선이 뭘까요? x는 0이에요. 그러니까 잘 봐봐. 평이동 시켰어요. x축으로 평이동 시켰고 y축으로 평이동 시켰거든. 근데 점근선 보니까 y축으로 평이동 시킨 건 전혀 영향을 안 받았어. 점근선에. x축으로 평이동 시킨 것만 점근선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딱 식을 봤더니 x축으로 평이동 시켰어. 그럼 점근선이 무조건 바뀌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x축은 건들지도 않았고 y축으로 움직였어. 그러면 점근선은 애초에 원래 태생이라는 건 얘거든요. 로그 함수는 점근선 태생이 얘입니다. 무조건 x는 0이에요. 그냥 걔를 적어주셔도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집중하셔야 돼요. 졸린 거 알아요. 밥 먹고 들어와서. 자, 로그 함수 좀 어려운 건 없고요. 이거 해보죠. 뭐 332번 시작. 졸리면 별 생각 다 하시라니까요. 대학 못 가는 거, 그지? 간절해야 돼, 얘들아. 왜 이렇게 간절하지 못하니? 자, 점근선 알려줬습니다. x는 5라고. 자, 끝. 자, 한번 해볼게요. 내가 점근선에 어떤 힌트 준다 그랬지? 점근선은 로그한테 대입했을 때 진수가 0 돼야 돼. 무슨 뜻이냐? x는 5가 점근선이라며. 이걸 여기다 넣었어. 그럼 여기가 0 나와야 돼. 그게 점근선의 역할이야. 따라서 5 빼기 a가 0 나와야 되니까 a는 자동적으로 5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식이 일단 여기까지 나오는 거지. 그리고 여기 11 넣었더니 9 나왔대. 이건 지난다나 마찬가지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로그 6을 밑으로는 6 더하기 b니까 얘가 1이니까 b는 8이 되겠지. 그래서 둘이 어떻게 해달래? 더하면 정답은 13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한 문제. 한번 설마 나 금붕어라고 너네 놀리고 싶지 않아? 336번 시작. 336. 아까 내분점 공식 알려드렸어요. 자, 끝. 답은 1번 나옵니다. 할까요 말까요? 요거는 해요? 한번 해볼게. 자, A는 대문자 A, 점 A는 소문자 A로 시작했으니까 A, 로그 1m라는 A예요. 그러면
대문자 b점은 소문자 b, 로그 1m라는 b라고 쓸 수 있어요. 그 점을 대입하면 되니까. 근데 쟤를 몇 대면 1대2로 내분해달래. 그러면 아까 말했죠? a, 로그 1m라는 a와 b, 로그 1m라는 b 얘를 1대2로 내분해달래. 그럼 내분점 찾아볼게요. 내분점은 둘이 더한 것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대각선끼리 곱하셔야 됩니다. b1 곱하기 b 더하기 2 곱하기 a, 2a라고 쓰면 되고 1 곱하기 로그 1m라는 b 그리고 2 곱하기 로그 1m라는 a 곱해서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이게 내분점인데 그 내분점은 뭐 어떤 점은 없어. 그냥 얘를 m값이라고 할게. 이 m값이 하필 어디 있대요? 이번에는 x축이래. 그럼 게임 끝났지. 얘가 x축에 있다라는 건 얘가 0이라는 소리야. y좌표가. 그러면 3 곱하면 어차피 똑같이 0이고 우리 요거 다시 여기다 적어보면 로그 1m라는 b에다가 2배 로그 1m라는 a가 지금 0이 나왔대. 자, 얘가 0 나오려면 여러분 잘 보세요. 2를 위로 올리면 a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로그 법칙에서 더하기는 곱하기로 갈 거니까 로그 1m라는 ba 제곱은 0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우리 로그에서 0이 되려면 진수가 1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ba 제곱은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래서 ba 제곱 찾아달래. 답은 1번이 되겠죠. 그쵸? 자, 넘어가 볼게요. 요거 내신 대비 때 안 했으면 아마 학교 성적이 5등급 아래일 겁니다. 자, 340번 시작. 이거 내신 대비 때 안 했으면 큰일 났어요, 2학년 때. 340번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볼려 했더니 다른 번호네. 틀렸어? 340번. 오늘 나 하나 너네들한테 부탁 하나 해도 돼? 들어줘야 돼. 들어. 뭐 할 거냐면 진짜로 진짜 하나만 부탁할게. 오늘 수업 끝나기 한 1분 전 다 같이 우리 사진 찍으면 안 돼? 아니 그냥 사진 다 같이 찍자고. 선생님이 여기다 카메라 설치하고 내가 저기서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다 같이 33반을 기념하는 사진. 33반. 왜냐면 나중에 또 반이 나눠질 수도 있잖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눈들 짜증나니까 보지 마. 아무튼 그래서 우리 그래 다 같이 그냥 왜냐면 여기서 반이 쪼개질 수도 있잖아. 3월달에 들어가면 뭔 말을 해도 정해져 있냐 답이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 찍을 거야. 31반도 찍을 거고. 뭔 소리야?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우리 저런 거 막 내가 저거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반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우리 썸네일 올릴 때 아셨죠? 자, 위에 4점 3,-1, 5,-1, 5,2, 3,2가 있대. 근데 잘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요 점이 딱 사각형, 직사각형을 만드는 점 같아. 대충 찍을게. 3,-1, 5,-1, 그 다음에 3,2, 5,2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나온다라는 거야 지금.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있는데 그 위를 이렇게 생긴 로그 함수가 지금 지나가야 한다라는 거야. 근데 저렇게 생긴 문제가 뭐냐면 여기 -4네. 이렇게 생긴 로그 함수가 지나가야 되는데 잘 보세요. 밑이 안 정해졌어. 밑이 증가함수인지 감소인지는 안 알려줬고 평행이동만 드립다 시켜놨어. 1, 마사로. 근데 얘들아 얘가 지금 밑이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평행이동 시킨 거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그럼 우리는 평행이동을 안 시켰다는 가정하에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게. 지금 무슨 뜻이냐? 요렇게 지나갈지 요렇게 지나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겨. 만나야 된대.
그럼 얘들아 잘못하다가 내가 이렇게 그리는 순간 안 만나. 그치? 거꾸로 이렇게 그리는 순간도 얘가 어때? 안 만나. 그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로 나눠줘야 돼. 문제가 최대 최소 찾아달라 그랬지? 그래서 1번. 만약에 a가 1보다 큰 수라면, 즉 증가함수라면 어떻게 해야지 만나냐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잘 봐. 무조건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돼.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그리면서 이 사각형과 만나려면 대충 이렇게 그리면 돼. 맞지? 이렇게 하면 지금 사각형하고 만나잖아. 근데 얘가 요 점을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돼? 안 만나겠지. 그러면 요 점이 바로 뭐야? 마지노선인 거야. 마지노선. 만날 수 있는 이 직사각형과 이 초록색 로그 함수가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 찬스인 거지. 그래서 요 점을 대입하는 거야. 요 점을. 자, 요 점을 대입해 볼게. 몇 컴마 몇이었어? 3,2였으니까 3 넣었더니 2 나왔으면 좋겠대. 그럼 3 넣으면 2지. 마이너스 4. 넘어갔어. 6 나오지? 뭐가? 로그 A를 밑으로는 2가.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A의 몇 승이? 6승이 뭐다? 2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A는 뭐가 나와요? 2의 6분의 1승.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더 낮아질 수도 있어. 이렇게 낮아지다가 문제가 생겨. 얘랑도 또 어떻게 되면 마지노선으로 만나면 안 만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이 점을 대입해 볼게. 5, 마이너스 1. 그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은 5 로그 A를 밑으로는 4 마이너스 4야. 얘 넘어가면 3 나오고 3은 로그 A를 밑으로는 4이기 때문에 A의 3승은 몇이다? 4. 그래서 A는 몇? 4의 3분의 1승.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거는 우리가 어떤 전제하에 풀었어? 증가함수라는 전제하에 풀었지. 그럼 이번에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 감소함수라는 전제하에 풀어야 돼. 그럼 감소함수라고 해볼게. 노란색이 감소함수야. 그러면 이렇게 감소하면 여기가 또 마지노선이야. 예진할 때가. 그리고 계속 낮아지다 보면 계속 만날 거야. 하지만 어때? 요 점을 지날 때가 두 번째 마지노선이 되겠지. 그래서 이번에는 A가 뭐보다? 0과 1 사이라는 가정하에 이번엔 5,2와 3, 마이너스 1을 넣어보는 거야. 자, 5,2 넣었어. 2는 로그 A를 밑으로는 4, 마이너스 4야. 넘어가면 6. A의 6승은 4. 따라서 A는 뭐? 4의 6분의 1승.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3, 마이너스 1을 넣었어. 마이너스 1은 로그 A를 밑으로는 3 넣으면 2, 마이너스 4. 넘어가면 3. A의 3승은 2. 따라서 A는 뭐가 나와? 2의 3분의 1승이 나와. 자, 이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총 4개 구했거든요. 하나, 둘, 여기 셋, 넷 이렇게 찾았어. 자, 이 중에서는요 답이인 것도 있고 답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가려내야 돼요. 어떤 걸 가려내야 되냐면 여기서 지금 A 값을 찾았잖아. 근데 이 값을 찾을 때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 꼭 그 A는 0과 1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근데 얘가 0과 1 사이를 어때? 0과 1보다 어때? 커, 작아? 크지? 왜냐면 얘는 2로 시작한, 얘 고치면은 2의 3분의 1승이잖아. 그치? 그럼 밑이 벌써 2, 1보다는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탈락이 되는 거야. 그럼 얘도 어때? 탈락이지. 밑이 2로 시작했잖아. 그래 얘도 탈락이야. 그러면은 무슨 뜻이야? 감소함수는 애초부터 만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럼 증가함수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증가함수이면서 얘와 얘 사이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지. 왜? 이 점과 이 점을 지날 때 사이면 항상 뭐든지 다 지나잖아.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얘가 되는 거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최소분의 최대래. 자, 요거 지울게. 이제 얘는 답이 틀렸으니까. 자, 최소분의 최대래. 그럼 최소가 누구야? 누가 더 작니 얘들아? 근데 이거 저 따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얘 잘 봐봐. 2의 6분의 1승하고 4의 3분의 1승이야. 그럼 얘는 다시 고치면 2의 3분의 2승이야. 그럼 밑이 1보다 크니까 위가 클수록 커. 근데 얘는 6분의 4잖아. 얘보다 어때? 더 크지? 그래서 오히려 얘가 작은 값이고 얘가 더 큰 값이 된다라는 거지. 문제가 n분의
n분의 2의 6분의 1승분의 2의 3분의 2승을 해달래. 그럼 우리 이거 지수에서 나누기니까 2의 6분의 4에서 6분의 1을 빼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6분의 3이지? 그럼 2분의 1인 거지. 근데 그거 한 다음에 몇 승을 해달래? 12승을 해달래. 그럼 다시 쓰면 2의 6승. 그래서 정답은 64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2009년도 7월 문과 21번이래요. 21번이면 아시죠? 킬러 문제인 거. 21번 답게 잘 나왔어요. 문과생들 입장에서는. 아셨죠? 자, 그러면 숙제를 내드릴게요. 일단은 너무 급하게 안 나갈게. 80쪽까지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제외하고. 아셨죠? 그래서 제가 목표를 말씀해 드릴게요. 뭐 다음 주부터 수능 특강을 한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지수 한번 풀어보니까 29문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번 주랑 다음 주 많게는 그 다음 주까지 하면 딱 QR코드 제외하고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숙제를 잘 해온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빠르면 전 다음 주면 요 QR코드 제외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렇게 하고 수능 특강 동시에 이제 QR코드 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뒤에요?